언론의 이면을 읽고 뉴스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진행을 맡은 최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경제뉴스 픽 시간이죠. 경제뉴스 이머저머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경제하면 이분과 함께 또 시사인의 경제를 책임지고 계시는 이종태 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전에 경제는 이분과 함께 그럴 때 탱스 공략한 뉴스. 서로 주거니 받거니 알아서 하십시오. 경제 꿀팁 전공이십니다, 이분은. 네. 경제팀에 호시탐탐 들고 있는 전직 경제팀장. 지금은 미디어에 올인하고 있는 차영석 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빨리 하시죠. 시사인 차영석 기자입니다. 네. 네. 굉장히 오늘 좀 시크하네요. 그 댓글에 네. 말을 좀 빨리 해달라고 누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말을 좀 빨리 모르겠어요. 전지 누군지 하여간에 어쨌든 말을 빨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빨리 하겠습니다. 네. 빨리 하세요. 누군가 제 발이 저린다는 그런, 시사인 팟캐스트를 맡아하고 있는 마타리 윤원선 에디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경제 뉴스 이모저모 뉴스 픽 시간인데요. 첫 번째 주제는 중2까지 기다리자. 중2까지 왜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거 무슨 구호 같아요. 네. 제목이 요즘은 제가 꼭 이렇게 경제 뉴스만 고르는 건 아니고요. 경제와 관련이 약간 없어도 재밌는 뉴스, 약간 이런 거 지금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되게 재밌는 기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앙일보에 세상을 바꾸는 캠페인 이야기라는 기사가 최근부터 실리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일보예요? 네, 그 첫 번째가 이제 자기를 바꾸는 캠페인도 중요한데. 그렇죠. 어쨌든 첫 번째가 중2까지 기다리자 이런 캠페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종혁 광운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가 이 캠페인을 소개하는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캠페인인지 일단 궁금하네요. 일단 중2까지 뭘 기다려야 할까? 뭘 기다려야 될까요?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이거든요. 이것도 흥미롭네요. 네. 중2 때쯤 됐을 때 사주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역시 약간 이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마 이거 내용에 대해서 약간 공감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네. 나는 중2쯤 되면 이제 포기한다 이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진짜요? 전 당연히 중2 때쯤에 그전에는 사주지 말고 기다렸다가. 그렇지. 아니, 왜냐면 요즘 유치원 입학 선물로 스마트폰을 그렇게들 사준대요. 그래요? 네. 이런 게 나올 만도 하네요. 네, 계속 어쨌든 이건 미국에서 하는 캠페인이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브룩 세넌이라는 분이 이 캠페인 하나를 제안한 게 바로 이 캠페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세 딸을 둔 엄마인데 이제 스마트폰이 보통 왜 우리 그냥 전화하고 연락하는 그리고 뭐 검색하고 어쨌든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이 어린 자녀들하고 부모들을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라고 이분은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작한 사회 운동이 중2까지 기다리자.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는 wait until 그리고 숫자 8 뒤에 TH 왜 서수 있잖아요. 그래서 wait until 8 TH. 그래서 그 사이트 주소는 따따따. 사이트까지 있어요? 네. wait until 8 숫자 8이야 th.org. 전공자한테 나중에 이거 옆에서 조용히 비웃고 계시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18th.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좀 약간 알겠고요. 어쨌든 왜 8th 서수가 왜 들어가냐면 미국의 이 학년제가 12학년제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초등학교 우리로 따지면 초등학교 1학년까지 6학년까지를 엘리멘터리 스쿨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G1에서 G6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에 해당하는 게 미들스쿨. 그래서 G7에서 G8인데 그래서 그 숫자 8, 8번째 그게 바로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중2 때까지 우리 이제 번역하자면 이제 중2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캠페인은 2017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고 참가한 분들은 대체로 다 당연히 학부모들이 그렇겠죠. 시작한 거예요. 네. 이 캠페인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캠페인은 이제 간단한 실천을 이제 제안한 거예요. 아까 그 사이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Wait until ACE. 네.
그 캠페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사주는 시기를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서약만 하면 돼요. 이게. 근데 이제 서약에 동참한 이 같은 학교의 학부모가 최소 10명이 넘으면 우리 학교에서 어떤 부모들이 서약을 했는지 서로 알 수 있게. 그 커뮤니티를 또 만들어주는군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이걸 알게 된 부모들이 보통 이제 이게 나만 이렇게 좀 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제 누가 이거를 실천하는 동료들이 누가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일종의 그 학부모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은 학생들의 일종의 작은 공동체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캠페인에 지금 한 미국에서는 한 22,000명 부모가 지금 동참했다 하고요. 근데 이게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알 텐데 대략 한 초등학생 좀 지나고 아까는 뭐 유치원 얘기하던데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면 어느 시점 되면은 애들이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 반에서 나만 빼놓고 애들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렇게 떠밀려서 사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한데 보통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애하고 수시로 연락을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사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그래서 약간 이 핸드폰에서 그 뭐죠? 그 보통 이렇게 검색이나 이렇게 그 기능이 되게 축소된 그런 핸드폰을 뭐 사주기도 하고 뭐 그런데 아무튼 아이들은 요구를 하고 그러면 이제 대체로 애들의 그 레퍼토리가 이제 우리 반에서 나 빼고 다 있다. 이거기 때문에 그 애들끼리도 뭐 이렇게 이렇게 카카오 땡이든지 이런 걸로 연락해야 되는데 무슨 그 학급의 전체 공지를 카톡으로 한대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도저히 알 수 없다던데요. 그래서 일부 스마트폰은 그런 것만 딱 되는 기능이 굉장히 축소된 아이들용 핸드폰에 따로 있긴 하죠. 쓸 수 있는. 근데 어쨌건 출발은 그렇게 소소하게 시작하지만 이게 걷잡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런 캠페인이 벌어지는 것도 우린 다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학부모라면. 그래서 뭐 대충 왜 이런 캠페인 하게 됐는지는 그 배경은 학부모라면 잘 알 텐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 비영리 단체는 커먼센스 미디어라는 거기서 보고서를 냈는데 미국 10대들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7시간 22분? 근데 이거는 뭘 하느라 이렇게 많이 써요? 사용한 시간 빼고. 그러니까 뭐 유튜브로 동영상도 검색하고 2018년도 기준에서 한국의 이 청소년들 스마트폰 보급률을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이제 보면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하면은 37.6%. 꽤 그래도 뭐 많은 편이죠. 그리고 이제 확실히 고학년 올라가면 높아져요. 81.2%. 이때부터 거의 다 갖고 있네요. 없는 애들이 신기할 따름이네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가 95.5%.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뭐 아시다시피 근데 이건 사실 경험해 보면 알 것 같아요. 확실히 스마트폰을 갖기 시작하면 이 스마트폰에 아이들의 그 몰입도라는 게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부모와의 대화가 줄어들고 야외 활동 줄어들고 독서량 줄어들고 뭐 이런 문제점들을 실제로 이렇게 돼요? 그렇죠. 해보시면 이렇게 제어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이 휴대전화가 생기면서 각자 다 자기 방에 들어. 예전에는 휴대전화 보급률이 떨어질 때 그래도 TV라도 같이 보고 채널 쟁탈전이라도 벌리면서 무슨 이야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알았어 각자 자기 방에 들어와서 각자 보니까 가족 간의 대화의 시간이 정말 극히 줄게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아까 그 중2 때까지 기다리자 하는 그 미국 캠페인 거기 사이트에 올라온 글 중에 하나 이런 글이 있었대요. 그 뭐 딸의 생일날 보낸 편지에 이 엄마가 스마트폰을 선물하는 순간 너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겐 가장 두렵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스마트폰을 갖게 되면 이게 이제 대화, 단절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걸 우려하는 거고 그래서 이 편지에서 엄마가 딸한테 그 스마트폰 화면이 아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좀 더 집중하고 그 순간을 즐기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제 글로 썼다는데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확실히 우리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어디 술자리나 아니면 모임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4명 정도가 모여 있어도 그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핸드폰을 아마 보고서 이렇게 그럼요.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보면 좀 심하다 싶은 경우들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냥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그런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청소년들하고 부모하고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사이에 스마트폰이 있다. 옛날에 왜 그 정현종 시 중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 나는 그 섬에 가고 싶다. 이런 시가 있는데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스마트폰이 있고 벽이 있는 거예요. 벽이. 예, 스마트폰이 정말 이렇게 단절의 벽처럼 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를 약간 경각심을 특히 아이들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그 스마트폰이 있으면서부터는 아이들하고 대화는 다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엄마 뭐 용돈이 필요한 것도 그걸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대답도 네 이런 게 어딨어요. 이응 네 이거 있잖아요. 이응 키읔. 정말 집에서 유일하게 이야기하는 건 강아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건 이게 어른이다 아이들이나 참 이 스마트폰이 문제인데 캠페인과 관련해서 좀 다른 어떤 그래서 이 캠페인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네. 그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들한테 이런 제안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경영자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이런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폰 기기를 사용하게 하는지 그래서 그걸 따라 배우자. 가령 이제 지금은 이제 사망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 그래 그분도 애들한테 그거 안 줬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이패드 본인이 때 만든 사람인데요? 그런 질문을 얘기한 거예요. 집에 당신 아이들이 아이패드를 좋아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스티브 잡스가 우리 아이들은 집에 아이들은 아이패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네. 충격적인데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중독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말고도 다른 실리콘밸리의 그런 경영자들이 집에서 자녀들의 그 스마트 기기 사용에 되게 엄격하게 그래서 뭐 5세 이하 자녀들한테는 여기는 좀 약간 예로 든 거니까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10에서 13세까지는 시간 통제 네. 사용 시간을 이렇게 제한하거나 뭐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위터를 공동 창업한 사람 에반 윌리엄스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스마트 기기 보면은 뭐 아이들이 이렇게 스마트 기기를 이렇게 원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뭐 네. 종이책 대신 나는 전자책을 볼 거야. 이유는 뭐 111가지예요, 진짜. 근데 이제 네. 그 아이들한테 전자책 대신에 종이책 읽어라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 와이어드라고 그 IT 미디어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편집자 같은 경우 그 집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기로 그렇게 했다고 그리고 13세 이전까지는 이 SNS 사용도 하지 말라고.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보면 그렇죠.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아이들이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사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좀 난감하긴 한데. 아니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이제 세대가 완전히 신인류가 출현하니까 모태 디지털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도 울면은 옛날에는 뭐 엄마가 달래거나 아빠가 놀아주거나 이랬는데 요즘은 모태형이 요즘 펭수가 유튜브를 보여주니까 이렇게 달래주고 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동화책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민대잖아요. 그러니까 텔레비전도 이렇게 스와이프해요. 예, 그렇게 한대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는 정말 다른 거예요. 우리가. 다음으로 문제예요. 넘어가실까요? 네. 어쨌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이런 캠페인이나 또 엄격하게 생활 규제를 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봤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캠페인이 좀 적극적으로 어쨌든 벌어졌으면 좋겠네요. 이게 이 사이트가 미국에서는 어쨌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교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교 지정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서약을 하면은 그 학교에 학부모가 10명 이상이면 서로 이제 어떤 학부모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이트가 생기면 그래도 좀 반응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한번 해외에 이런 캠페인이 있다 이런 걸 소개하는 글이 있어서 저도 한번 이걸 소개해봤습니다. 네. 우리 중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건 마타리밖에 없으니까 꼭 잘 키워보세요. 네, 자신 없네요. 네. 네, 어쨌건 한국에서도 이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폐해도 생기고 이러니까 이런 컴퓨터 세상을 메꾸는 캠페인이 오히려 이게
스마트폰 규제 중2 때까지는 좀 엄격하게 통제하는 게 좋겠다. 기다려보자 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근데 아무래도 이 이야기는 욕먹을 것 같아. 꼰대라 그러면서. 아, 꼰대요? 네. 집집마다 사정은 다 다르니까. 그런 예감이 들어요. 이 주제의 말씀이세요? 그래도 뭐, 어쨌건 한번 이렇게 도전해보는 거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가져온 주제 아닙니다. 네. 이 사람은. 경제 꿀팁 전문가. 진짜 진정한 꼰대네요. 네. 두 번째.